Don't Say Gay, 성정체성 교육금지 법안. 미국 정치권에서 아주 뜨거운 이슈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학년 학생들에게 동성애의 존재를 가르치지 말라는 것인데요. 미국의 정통 보수 진영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미국의 다양성 인정이 지나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문화 전쟁을 시작했는데요. 지난해 플로리다주 의회를 통과한 이 Don't Say Gay 법안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끄는 것이 공화당의 대선 잠룡으로 불리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입니다. 머리를 갖춘 트럼프로 불리는 이 보수 진영의 새 아이콘인데요. 그의 거친 문화 전쟁에 플로리다주의 최대 고용주이자 전 세계 테마파크의 왕 디즈니 왕국이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아주 흥미로운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가 이끄는 플로리다주는 지난해 동성애 교육 금지법을 시행했습니다. 당연히 미국 전역에서 진보 진영의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보수의 아젠다를 선점하겠다, 보수의 전사가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디센티스가 의도적으로 벌인 정치적 논란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플로리다주의 최대 고용주인 디즈니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디즈니는 아시다시피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이른바 다양성 정책을 표방해 왔습니다. 흑인을 영웅으로 내세운 블랙팬서나 동성애 스킨십 장면이 나온다는 이터널스 등을 떠올리면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콘텐츠 정책이 어떤 것이구나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필 디즈니의 최대 테마파크 밀집지 플로리다주에서 동성애는 교육도 하지 말라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디즈니 내부에서도 상당한 논란과 반발이 나왔습니다. 자, 결국 당시 CEO였던 밥 차펙이 이 디센티스의 법안에 대해서 지난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디센티스는 이 괘씸한 디즈니를 손봐주겠다면서 플로리다주가 디즈니에 부여한 특별지구 권한을 박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 이른바 리디 크리크라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디즈니가 사실상 디즈니의 도시로 쓰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도로 같은 것을 지을 때 디즈니는 여기서 지을 때는 따로 지자체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5명으로 이뤄진 감독위원회가 있기는 한데요. 이 사람들은 철저히 디즈니가 선택한 사람들로 뿌려집니다. 말 그대로 디즈니 왕국이자 디즈니의 도시입니다. 디센티스가 특별지구 권한을 아예 박탈하려고 나섰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리디 크리크라는 지역에 10억 달러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그 채무의 책임은 디즈니가 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특별지구가 해제되면 인근의 다른 지구들이 그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디센티스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바로 리디 크리크를 관리하는 감독위원회 5명, 이들을 자기 맘대로 임명하게끔 주법을 바꾼 겁니다. 디즈니의 사람들이 아니라 플로리다주가 임명하는, 즉 디센티스의 사람들로 감독위원회를 구성해서 디즈니의 자치권을 사실상 박탈하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디즈니도 사실 이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법이 바뀌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위원회가 들어선 것이 지난 3월인데요. 바로 그 직전에 디즈니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디즈니가 자신들이 임명했던 기존의 위원회와 함께 향후 30년 동안의 개발권 등과 관련한 협약을 미리 맺어버린 겁니다. 30년 동안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디즈니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백지수표를 미리 써놓는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당연히 디센티스는 엄청나게 화가 났고요. 디센티스가 임명한 새로운 위원회는 이게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디센티스가 구성한 새 위원회는 실제로 들어서자마자 전임위원회의 결정을 백지화시켰습니다. 자, 그러자 디즈니가 이번에는 무려 소송에 나섰습니다. 플로리다주의 대표 고용주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대표적인 기업이 주지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서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난해 말 디즈니에 복귀한 밥 아이거 CEO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디즈니는 이 소송에서 정치적인 견해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지방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디센티스가 이른바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새로운 위원회가 전임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은 것 역시 완전히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갈등이 커질 줄은 몰랐는데 법적 소송
대통령까지 벌어지면서 디센티스와 디즈니의 싸움은 이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장기전으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이 이 싸움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흐르자 디센티스가 좀 도가 지나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의 전사로서 문화 전쟁을 벌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공격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디센티스를 향해서 디즈니가 플로리다주에서 가장 큰 고용주인 것을 기억해라, 앉아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라, 이런 식의 불편함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자유시장 경제, 기업의 자유를 중시하는 공화당의 기본적인 정책 가치관과 지금 디센티스의 행동은 어울리지 않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결국 이 갈등이 차기 대통령 후보까지 될 수 있는 디센티스에게 훈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커다란 짐이 될 것인가, 여기에 미국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입장에서야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미 자본력으로 무장한 디즈니는 초호화 변호단을 꾸릴 것이고요. 법적 소송에 있어서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평가도 미국 언론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도대체 왜 동성애의 존재를 가리키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까지 싸울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문제가 국가가 인종과 또 성소수자 여러 다양성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아주 민감하고 절실한 문제이고, 내년 대선에서도 두고두고 쟁점이 될 문제입니다. 윤홍의 워싱턴 24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